잠깐 복습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산용 로그는 10을 미치로 하는 녀석인데 어떤 A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4.54 이렇게 로그를 취했더니 4.54야. 그럼 A의 정체에 대해서 A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숫자냐, 어떤 값이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 A는 뭐가 돼요? A는 10의 4.54 제곱으로 올 수가 있겠죠. 맞니? 그럼 얘는 다시 10의 0.54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의 0.54 제곱이라 함은 10의 0.54 제곱은 10의 0제곱보다는 1보다는 크고요. 10의 1제곱보다는 작죠. 그 얘기는 얘는 어떤 숫자야? 어떤 숫자가 있고 최고 자리 1의 자리인 몇 점 몇 뭐예요 그냥. 거기에 10의 4제곱이 곱해져 있으니 A의 최고 자리 숫자는 최고 자릿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공이 4개 더 붙을 거니까 5자릿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5자리의 숫자가 되겠지. 아니?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정수 부분의 양의 정수일 때 그러니까 0 이상 0 또는 정수일 때는 자릿수가 4에서 플러스 1한 자릿수가 된다. 최고 자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의 의미는 제가 뭐를? 숫자의 배열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숫자의 배열.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최고 자릿수, 얘는 도대체 어떤 값인지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값들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로그 2의 값이 0.3010, 로그 3의 값이 기본적으로 0.4771 이런 값이 일단 주어집니다. 주어져. 근데 지금 0.54야. 얘를 봤더니 여기 10의 0.54 제곱이야. 근데 얘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2라는 숫자가 얘는 실제로 근사값이죠. 원래는. 근데 2라는 숫자가 이 이제 표에서 나오는 숫자들인데요.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10의 0.3010 거듭제곱이 2라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요. 3이 10의 0.4771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10의 0.54지. 얘보다 지금 좀 커. 그럼 로그 4를 찾아보자. 로그 4는 로그 2로그 2잖아요. 2로그니까 이거 몇 배? 2배. 얘가 0.6020이 되겠죠. 그 얘기는 4라는 숫자가 10의 0.6020 이래서 맞습니까? 10의 0.54는 요 사이가 되겠죠. 그 얘기는 10의 0.54 제곱은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 3. 저 3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숫자야. 그래서 이 최고 자리 숫자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이 내용을 알았으니 아니 이 소수 부분 0.54를 보고 나서 로그 2, 로그 3, 로그 3, 로그 5 이렇게 진행되겠지? 어디 사이의 숫자인지를 체크하면 어디야? 이렇게 머리가 0.4771과 0.6020 사이 숫자이니 그렇죠?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다? 3임을 쉽게 판단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이 경우는 지금 정수 부분이 양의 정수인 부분을 봤고요. 이제 또 복습. 저번 시간에 한 얘기가 실제로 이게 다죠. 맞습니까? 로그 B라는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너무 많이 가지 말고 3. 뭘로 할까요? 36? 이 정도로 볼게요. 마이너스 3.36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맞게 생각을 했네. 소수 부분 때문에. 그럼 얘는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써줄 때 소수 부분은 항상 그치 어디 1에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이런 값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음이 아닌 0 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마이너스 얼마? 4 플러스 0. 얼마? 4. 0.64 그렇죠? 0.64 이렇게 해요. 되겠죠? 그러면 요 이제 B라는 녀석의 정체를 다시 한번 보니까 로그 정의에 의해서 10의 0.64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0의 0.64는 현재 얘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로서 마찬가지로 최고자릿수가 뭐가 있고 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숫자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어때? 얘를 소수점 아래로 4번 떨어지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 4, 그지? 음의 정수이라면 얘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 나타나겠죠. 즉 자릿수를 먼저 책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64 얘 때문에 이 녀석의 최고자리 숫자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0.64 보니까 아직 0.6020보다 어때? 크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그 얼마를 또 생각해봐야겠어. 5를 생각해봐야겠죠. 근데 로그 4, 로그 5는 안 주어져요. 조건에서 어디까지만 얘네 둘만 주어집니다. 항상 4, 5, 6, 7은 몰라도 돼요. 7에 해당하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7과 8 사이는 안 나옵니다. 나온다라고 하면 로그 7이 주어져요. 그럼 땡큐죠. 아 얘는 그럼 반드시 로그 7, 로그 8? 그 사이 숫자일 수밖에 없어. 문제가. 근데 로그 5는 어떻게 찾는다? 로그 얘가 2분의 10이니 얘가 1 마이너스 로그 2죠. 됐니? 그럼 1에서 로그 2를 빼면 얼마죠? 0.6990인가요? 자 그러면 0.64라는 녀석은 0.6020과 0.6990 사이의 숫자죠.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다? 네, 4죠. 그죠? 4. 최고자리 숫자 4임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파트는 우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의미 그리고 최고자리 숫자, 자릿수와 최고자리 숫자를 찾는 거 우선 그렇게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용 로그의 로그 어떤 x는 이제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는데 얘는 정수,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수 부분 알파는 항상 범위가 0에서 1 사이의 숫자입니다. 항상요. 체크. 우선 이제 유교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빠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예제 6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예제 6번을 보면 3의 몇 제곱? 안 보여. 30제곱이 n자리 자연수 n자리고 최고자리 숫자 수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래요. 최고자 n자 자릿수 알파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 로그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뭐랑 뭐를 찾아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해석해라 하는 문제죠. 그럼 얘 로그를 취해보면 3의 30제곱은 30 로그 3이 되고 근데 로그 3이 거기에 0.477이 주어졌죠. 그래서 30을 곱했더니 미안해요. 14.313 살짝 초능력을 발휘했어요. 빨리. 그럼 얘는 다시 우리가 14 플러스 0.313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4이기 때문에 몇 자리 숫자다? 15자리 수. 아까 거를 한번 이해했으면 이제 쉽게 보여요. 판단이 되고요.
자, 0.313 소수분이 0.313인데 이제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죠. 자, 얘는 더 찾을 필요 없이 요 사이에 숫자네요.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다? 2임을 쉽게 판단이 되죠. 이제 좀 쉽죠. 한번 몇 번 하니까. 그래서 예제 6번 너무 가볍게 또 끝났고요. 이제 7번 이거 했던 거 복습입니다. 이번에 거꾸로 3분의 1에 30제곱은 소수점 아래 몇째짜리 n자리에서 아래 n자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 0이 아닌 숫자 알파 최고자리 숫자 찾으시고 똑같죠. 문제는 얘도 똑같이 로그를 취해서 3분의 1에 30제곱은 마이너스 30 로그 3이 되겠죠. 마이너스 승이니까. 그래서 얘도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마이너스 14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3일 3이죠. 근데 얘를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687이죠. 되겠죠? 그럼 얘 때문에 소수점 안에 몇째짜리에서 15째죠. 얘는 그대로 와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니까 땡겨지고 요 녀석 때문에 이제 0.687 얘보다 크네? 그럼 이 로그 얼마가 필요해? 일단 4를 봐야 돼. 0.6010 얘보다 크죠? 20 근데 얘보다 이미 더 크죠? 그 다음에 로그 다시 5 로그 5는 다시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0.6990 아까 했던 얘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아까 운 좋게 딱 여기 걸리는 그래서 이 사이의 숫자죠. 그러니까 최고자리 숫자 0이 아닌 처음 0이 아닌 숫자 뭐가 나타나요? 4가 나타나겠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해놓으면 일단은 상용로그 파트는 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큰 무리가 없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예제 8, 9번이 내신에서 좀 많이 보이는 유형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예제 8번 보겠습니다. 10 이상 x가 100 미만일 때 로그 x의 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곱을 구해봐라. 자, 소수분이겠다. 얘는 어떤 정수, 소수 부분, 정수와 소수 부분, 얘도 정수 부분 m 플러스 소수 부분 같은 소수 부분, 알파가 이렇죠. 얘는 막 0에서 1 사이 이런 것들을 보기 불편해요. 둘을 뭐 하면 알파가 소거돼요? 빼면. 그렇죠? 빼는 순간 뭐만 남아요? 정수만 남죠. 맞습니까? 정수만 남아요. 빼는 순간 정수만 남죠.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유형은요. 소수분이 같다 빼라. 빼면 정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수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 이건 그냥 문제 패턴이에요. 그대로.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을 해봤더니 얘가 몇 로그 x가 되죠? 3 로그 x가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정수예요. 잘 안 이게 빛이 좀 더 낮춰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잘 보이죠? 괜찮죠? 여기가 제일 안 보이지.
여기 괜찮죠? 여기도 별로야. 여기는 여기가 좀 그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의실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 이제 정수인데 3로그 x가 정수다. 근데 여기 이제 처음 조건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로그 x가 1에서 1 이상 2 미만의 숫자잖아요. 로그를 취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3로그 x니까 곱하기 3하면 3 이상 3로그 x가 6 미만의 숫자가 되죠. 그런 정수래요. 그럼 3로그 x는 가능한 값이 뭐뭐밖에 없어? 3, 4, 5 다 있죠. 네. 그래서 x 값이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로그 x는 1이거나 3분의 4거나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x는 이제 10,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 네,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 다 뭐하래요? 곱하래요. 3분의 10? 아니지. 3분의 4. 3분의 4, 3의, 그러니까 10의 4. 10의 4제곱. 다 곱하면 10의 4제곱. 되겠네요. 뺀다. 빼서 정수가 된다. 이거는 소수분이 같은 것. 그리고 뭐 문제 패턴이 이렇고요. 너무 빠른가? 아니죠. 그렇게 빠르지 않죠? 크게 어려움 없이. 자, 이제 9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이 끝나고 야구. 와, 숫자인데. 이게 숙제가 많아지네. 큰일 났네. 내일은 맘먹고 진도만 빼면 로그 함수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야 되니까 제가 적절히 처리를 할게요. 여러분 약간 초반이라서 좀 이제 몇 개 이제 바이블이나 이런 것들 좀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삼각 삼각함수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중간고사 범위가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좀 기출 문제들 좀 같이 조금 더 병행하도록 할게요. 그때는요. 내신 기출이요. 솔직히 수 원파트는 수능보다 내신이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많이 더 어려워요.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자, 이제 9번입니다. 저희 이제 원래 항상 반을 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할 때 첫 번째 목표는 그거고요. 안 본 문제는 없게끔 하자가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문제집 최소 5건은 풀고 시험 보자. 5건. 네. 남은 거이 몇 개 없어요? 일단 이거 기본 교재에서 2번에다가 그 다음 자이스토리하고 일품하고 블랙라벨까지.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면 기출. 그것도 이제 우선은 최근 2019년, 2018년도 기출들 거슬러 최근 기출들을 좀 변형해서 자주 내시거든요.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내더라고. 3년 안쪽 기출들을 고난이도들 좀 변형해서 좀 자주 출제들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이스토리에서 계속 좀 이후에 좀 보게 될 거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좀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명 이제 어디 갔다 오면 향후에 그 진행 상황은 우선은 어느 경우는 조금 있고 이 3월 달에는 많이 변경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맞춰서 3월 달부터는 우선 선행 수투를 같이 진행해요. 현행만 하진 않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 한 달은 내신 수험에만 집중할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목표가 우선은 방학 때 내신 완성도가 좀 많이 올라가게끔 좀 그게 좀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여기 지수 쪽은 좀 그런데 로그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조금 잘 양이 좀 많더라도 좀 매일매일 나눠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어때요? 좀 기본 유형 아는 것들은 다시 또 풀 때 지겹잖아요. 솔직히 지겨워요. 그건 지겨워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좀 풀었으면 좋겠냐면 첫 시간에 얘기했나? 아니요. 제한 시간을 두세요. 내가 이 정도 유형 문제 지금 만약에 RPM의 그냥 기본 유형 문제 풀어. 솔직히 한 문제에 빠른 건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한 100문제가 됐어. 그럼 오늘은 한 50문제 풀까? 근데 50문제 푸는데 30분 안에 정도에 풀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두고 스스로 시간 체크들. 그러면 그렇게 좀 평소에 연습이 되면 실제 시험에서도 빨라져요. 그게. 근데 이 교수법은 제가 무슨 발견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애들 수학에 대해서 시간, 속도에 대해서 속도와 정확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렇게 실제로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잘 지키는 학생들을 보면 나중에 조금 느렸던 지금도 속도감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조금은 더 확실히 내신에서도 속도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수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은 최소 1등급이에요. 그럼 최소 1등급 이제 뭐 나형이라 이제 문과 계열일 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여러분 경쟁 상대가 지금 보면 선택 과목마다 좀 달라지긴 하긴 할 텐데 그리고 점수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따로 분리해서 점수들을 합산해서 따로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과형의 경우에는 한 4문제 정도까지 여유가 있고요. 최소한 올해는 그지 같을 거예요. 1등급 거의 84가 뭐야? 이씨, 장난쳐? 이과형 이제 내가 이제 이과 기백이나 미적분 쪽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1등급 무조건 2개 이상 넘어 절대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92의 0.0 1컷입니다. 2개예요. 그러면 30문제 중에서 자 30번은 뭐 문제 유형을 찍어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측도 불가능 거의. 그거는 출제위원회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하긴 한데 이과형에서는 그거를 좀 배제하고 하나 이상 더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보통 변별력 주는 문제가 크게 보면 5개. 5개 중에서 최고 난이도 하나 빼 4개. 4개 중에서 2개로 나뉘거든요. 난이도가 약간 핵킬러, 킬러, 중킬러 이렇게 해요. 그럼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4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보통 보편적으로 최소한 20분 이상 걸려요. 4문제 정도 풀 때 그 정도 난이도들은. 그럼 그런 것들을 30번까지 나는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을 때 30번은 솔직히 얘기해서 최소 20분에서 그 한 문제가 30분은 걸리거든요. 거의. 그럼 둘이 합쳐 몇 분이죠? 60분, 40분이죠. 그렇게 보면 최소 단위 보면 5문제 때문에 5문제 40분이면 나머지 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60분 안에 커트 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문제 풀 때도 좀 지겹다 하더라도 지루해요. 나도 알아. 그렇죠? 선생님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3들만 작년 같은 고3들만 맡았을 때 작년 재작년 계속 고3만 했는데 일주일에 문제 보는 개수만 한 1500문제씩 봐요. 저 혼자. 일주일에 나 혼자. 내가 더 공부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새로운 유형이 없는지 또 새롭게 대형 학원에서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 다 보죠. 매주. 다 검토하고
해서 자료 나눠주고 다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속도감이 이상하게 나이는 드는데 절대 안 떨어져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런 속도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십시오. 보편적인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이제 바이블이나 바이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이제 실력 따지기 편에서 조금 고난이도 이런 것들은 몇 개들은 도저히 이건 잘 안 돼. 그런 문제 한두 개가 걸려요. 걸릴 때는 좀 길게 오래 고민하는 연습도 좀 필요해요. 최고 난이도들은요. 그래서 좀 평소에 숙제를 할 때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을 두고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숙제하는 시간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거기에 임하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조금 앞으로 좀 숙제나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해주시고, 전 개인적으로 수원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플 시너지를 사서 좀 방학 기간에 같이 좀 병행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요청을 좀 하세요. 체크 좀 해달라고. 그럼 제가 매주 확인해주고 체크 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 그렇게 좀 절대량을 좀 많이 우선은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9번 잠깐 보고 나가시죠. 10 이상 x가 100 미만. 이거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 이제 로그 x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x 제곱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 합이 1이래요. 그럼 일단 로그 x를 뭔지 모르니까 로그 x를 그냥 우선 그랬을 때에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정수 부분은 뭐 솔직히 알긴 알아요. 얼마인지 1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뭐 이게 안 주어질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어떤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죠. 얘는 정수. 여기에서는 1이긴 하지만, 그러면 로그 x가 로그 x 세제곱은 로그 x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3알파가 돼요. 저기에 3배니까. 그런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얘는 확실히 소수 부분이지만 얘는 확실히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수 부분은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일단 보면 더하게 되면 4알파니? 그럼 4알파에, 그치? 4알파의 범위를 잠깐 보면 얼마가 돼요? 알파가 0세니까 0에서부터 4 사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근데 소수 부분끼리 더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더하면 무슨 수가 된다는 얘기야? 4알파가? 얘도 얼만큼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뉠 거 아니야. 실제로 정수가 0일 수도 있지만, 그럼 이걸 더했어. 더했더니 소수 부분이 1이래. 정수가 되죠. 이거 정수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 더하면 뭐가 된다? 정수가 돼버려. 그럼 정수, 얘 값은 0에서 4짜리 정수. 근데 알파는 0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일단 없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4알파는 그럼 뭐뭐 가능해? 1, 2, 3이 가능해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세 개를 다 찾을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하래요? 다 더하래요. 더하세요.
4분의 6, 2분의 3. 물론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이 3알파 부분이 0에서 1 사이냐, 1에서 2 사이냐, 2에서 3 사이냐 이것 자체가 범위가 0에서부터 3 사이이니 0에서 1 사이와 1에서 2 사이랑 2에서 3 사이로 나눠서 따로따로 처리를 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책에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쉬었다가 RPM 유형들을 이 파트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표 문제 같이 한번 쭉 점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저기 좀 푸는 시간이나 이런 걸 좀